우리는 이 물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얘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물리를 들어갈 때 물리의 시작은 항상 물리량의 분석에서 출발하는데, 물리량은 두 개로 분석이 됩니다. 스칼라라는 값하고 벡터라는 값으로 구분을 해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순간, 아니, 학교에서도 이 둘을 구분하는 걸 무조건 앞장에 냅니다. 그리고 물리 문제의 반이 이거 구분하는 거네요. 알겠어요? 자, 스칼라는 뭐냐? 단순하게 이렇게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숫자입니다, 숫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100뉴턴이든 2m든 3m/s든 거기 쓰여있는 숫자가 스칼라입니다. 아셨어요? 그럼 벡터는 뭐냐? 크기에 방향이 제시된 게 벡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캐치해야 될 게 방향입니다. 방향만 제대로 알면 물리학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냐? 이 방향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양의 값과 음의 값으로 표현할 것이고요. 조건이 뭐냐? 특별한 조건이 아닌 이상은 일직선상으로 표현할 겁니다. 일직선상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방향은요, 예를 들어 북북서, 남남동, 뭐 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X, Y, Z로만 표현되는 그 방향을 택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위면 얘는 아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할 건 반드시 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출제자가 얘를 위로 주면 얘가 아래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얘를 우리가 정방향이라 그럼 얘가 역방향이 되는 거지만, 이게 역방향이라 그러면 이게 정방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의 값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던져봅니다. 자, 7이 커요? 마이너스 7이 커요? 플러스 1이 커요? 내가 누가 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뭘 물어본 것 같아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7은 대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물리학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7은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음의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 반대인 거고, 제가 물어본 누가 더 크냐 그러면 스칼라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7이 커요? 1이 커요? 7이 크죠? 이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럼 계산은 되는데 이상하게 답이 안 맞는. 알겠지? 그럼 이런 스칼라가 누구냐? 자, 대표적으로 얘예요. 여러분, 시간은 너희들이 당분간 보는 그래프의 다 가로축입니다. 시간은 그래프의 가로축인데, 참고로 여러분, 제가 몇 참수는 꼭 알자고 그랬죠? 1참수요. 그러면 1참수에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X축이 대부분 뭐라고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야. 그럼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스칼라라면 자연스레 2, 4분면과 3, 4분면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다고요. 선생님 왜 왼쪽 없죠? 그것도 모르고 문제를 풀어요. 당연히 없겠지. 이런 식으로 왼쪽은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2와 3, 4분면은 다루지 않고요. 우리는 1과 4, 4분면만 다루는데 Y축은 아니죠. 이게 있죠. 그래서 세로로 존재하는 값들은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당 세로축의 변화량. 자, 시간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처음에 물어보는 걸로 얘를 많이 물어볼 겁니다. 이동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거리라는 게 있는데, 자, 이제부터 상대적 비교값을 써볼게요. 이동거리와 비교되는 벡터는 누가 있느냐? 바로 얘가 있어요. 이거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비냉이 뭔지 알아요? 비냉? 식당에서 비냉? 먹어봤어요?
오, 비냉을 먹었네요. 좀 사나봐요. 그죠? 비빔냉면이에요. 변이가 뭘까요? 변하는 위치예요. 변화하는 위치. 자, 여기서 위치가 뭐냐? 여러분, 엄마가 전화 와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학원에 있어요. 그럼 만사 형통이 끝나죠. 왜요? 엄마가 학원을 아니까. 그렇죠? 근데 엄마가 모르는 장소에 있으면 뭐를 댑니까, 여러분들? 상점의 브랜드를 댄다든가 도로의 이름을 댄다든가 건물의 이름을 대죠. 그게 자연스럽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 포지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포지션. 알겠어요? 아, 그럼 이동거리는 뭐냐고요? 엄마가 이 친구 만나지 말래요. 근데 얘를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만나고 있어요. 집 근처에서. 그러면 엄마가 너 어디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근처야. 이게 바로 이동거리예요. 근처야. 거리만 알려주고 어딘지 안 알려주는 거죠. 하여튼 나는 가까이 있어. 곧 갈 거니까 그만 좀 해. 뭐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동거리라는 건요. 어떻게 움직이든 총 움직인 거리를 다 나타내는 값이 이동거리고요. 변이라는 건 출발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잇는 거리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기다 깔끔하게 안 써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할까요? 앞으로 배울 거니까요. 우리가 배울 건데 너네가 뭘 잡으란 얘기죠? 감을 잡으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이는 정확하게 크기와 뭐가 존재한다? 방향이 존재한다. 저게 무슨 기호입니까? 화살표죠? 저런 걸 벡터라고 얘기해요. 알았죠? 변이도 훌륭한 벡터입니다. 근데 제가 왜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미를 두지 말고 방향성으로 해석하러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했던 문제집마다 나오는 문제니까요. 우리가 A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B점에 왔다가 잘 봐야 됩니다. 시험지에서는 이걸 이렇게 구부러지게 그리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때부터 물리적인 생각이 바뀌는 건데,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C점이야. 자, 여기까지 10m고, 여기가 3m예요. 자,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동안 이동 거리는 몇 미터라고 보여집니까? 이렇게 씁니다. 맞죠? 그죠? 다음에 변이는 몇 미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요, 정확한 물리적인 표현은 방향을 불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어느 쪽? 출발점으로부터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 7m. 맞죠? 자, 이걸 물리적인 해석을 해볼게요. 만에 하나 제가 설을 플러스로 잡고 동을 마이너스로 잡는다면 10m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맞아요? 동쪽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플러스.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7 나오죠? 해석은 동쪽 7입니다. 맞아요? 근데 나는 얘를 마이너스 놓고 얘를 플러스 놨어요. 그럼 이건 플러스 10m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m가 됩니다. 합해봐요. 7m 나오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동쪽 7m로.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있습니다. 빠르기죠, 빠르기. 시간당 이동거리라 해가지고 속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다음, 얘들은 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당 이동거리는 속력이고 시간당 변이는 속도가 되는데, 자, 요런 이동 경로가 있고요, 여러분. 자, 흰색과 빨간색의 이동 경로를 봤죠. 여러분, 속력은 무슨 색깔이 빨라요? 시간은 똑같다면 흰색이 훨씬 크게 나타날 거예요. 이동거리가 기니까. 맞아요? 자, 속도는 누가 더 크게 나타나요? 똑같다가 답이에요. 흰색도 직선거리가 똑같고 빨간색도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속력은, 여러분, 속력, 속도는 다 배워서 알고 있죠?
통합과학식이나 나오잖아요. 시간당 이동 거리이며 단위가 미터고 얘는 뭡니까? 세크라. 요렇게 되죠. 얘 간단하게 어떻게 써요? 요렇게 씁니다. 자, 이제부터 약속하는 거야. 출제자들은 단위를 줬을 때 펄을 준다는 건 분모값이 1이다라는 단서를 다 주고 줘요. 너희들한테. 무슨 식으로 해석하느냐? 분모가 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뭐? 1초 동안 이거예요. 몇 미터 가느냐가 바로 속력입니다. 이해가요? 자, 제가 이렇게 써놔볼게요. 무슨 뜻이라고? 이 물체는 1초에 몇 미터 간다고? 2미터. 그러면 여러분 5초 동안에 몇 미터가 있을까요? 10미터가 있어요. 맞아요? 20미터를 몇 초 동안 갈까요? 10초 동안 가요. 이게 계산 공식을 써야 될 일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왜 공식에 얽매여 있느냐? 공식을 갖고 있으면 마치 맞는 키라도 쥐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이거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공식은 다 아는데 어디다 뭐를 쓸지 모르는 거죠. 무기는 엄청 많은데 뭘 배야 할지 모르는 경우랑 똑같아요. 그럼 처음 뭐부터 접근하느냐? 이렇게 원초적인 것부터 접근하잖아요. 그럼 공식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여요. 공식 쓰면 당연히 빠릅니다. 근데 문제를 인식하는 데는 공식은 아무런 도움을 안 줘요. 야, 문제를, 적을 알아야 뭔 무기를 쓸지 나올 거 아니야. 적도 모르고 공식만 잔뜩 하는 거야. 여기 하나만 더 볼게요. 속도는 뭐라고 불렀죠? 시간당 변위라고 얘기합니다. 변하는 위치. 그럼 얘도 세크고 얘도 미터인데 결국 얘는 미터 퍼 세크거든요. 이렇게.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분모 똑같습니다. 1초 동안. 자, 여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뭐를 뜻할까요? 방향이요. 어디로 몇 미터 가느냐. 방향입니다, 방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데 속력은 초당 2미터 끝이고요. 얘는 초당 주어진 조건에 따라 서쪽 또는 동쪽 또는 어디? 얘가 북쪽이면 얘는 어디예요? 남쪽. 알겠어요? 얘가 오른쪽이면 얘는 어디? 왼쪽. 이렇게 일직선상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불러주는 값이다. 이 속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장 과학이 예민한 곳이 어느 분야일까요? 물론 경제도 예민하지만 무조건 국방력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고 국가의 안위가 걸려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공군 조종사와 관제탑 간의 대화를 보더라도 벡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5분이면 날라온대요. 제트기가 음속으로. 그 정도로 빠르답니다. 근데 공중전이라고 하면은 30초 안에도 승부가 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미사일이 날라온다니까요, 상대방이. 우리도 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대화에 무엇은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느냐? 적기 상황.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관제탑에서. 적기 상황. 야, 지금 어떤 상황이요? 뭐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적기 상황. 그러면 딱 숫자 하나만 대답합니다. 적기의 상황,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뒤에 단위도 빼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가는 방향이 플러스라는 얘기면 상대방은 어떻게 오고 있다는 거야? 오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근접점 벌어지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0은. 근데 10은 뭐야?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듣는다고요, 상대방들이. 아,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아, 붙는구나. 플러스 10, 아, 이 전쟁은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 벡터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죠. 자, 또 하나 봅시다. 우리가 이 단위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스칼라와 벡터 가지고 이 단위까지 지금 끄집어냈는데 이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당장 이거 한번 봅시다.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균. 물론 속도 개념에서는 평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요. 근데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여기서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가 있어요.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 어떤 문제냐? 봅시다. A를 따라서 B까지 길어지는 이 경로를 P가 딱 중간입니다. 여기를 3m/s만큼 움직이고 여기를 6m/s만큼 움직였을 때 A에서 B까지 평균은 얼마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곧잘 철수가 학교를 갔다가 갈 때는 얼마로 돌아올 때는 얼마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 가거나 올 때 거리는 똑같으니까요. 맞죠? 그럼 저런 문제의 풀이는 바로 보여줄게요. 다이렉트로. 이걸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럼 여기도 뭐겠어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공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푸는 방법이에요.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평균 속력이란 총 걸린 시간당 총 간 거리니까 이 아이는 얼마고? 1이고 시간도 뒤로 바꿔주면 되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럼 이거 얼마? 3분의 D. 얘는 6분의 D. 더하면 총 시간 2분의 1D죠. 그래서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뿌듯하고, 그죠? 성취감 있고. 저렇게 풀면요,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랑. 자, 제 말을 잘 들어봐요. 이미 우리는 저 미터/세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얘 1초에 몇 미터 가는 거야, 평균적으로? 3미터. 얘는? 그럼 거리 같다며. 6미터로 놔. 얘 몇 초 걸리겠어? 얘는? 합치면? 6미터, 6미터? 12미터. 답 나왔어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어요? 숫자적인 개념을 직관으로 보고 풀어가는 거야. 공식을 빼버리고. 알았니? 그래서 풀릴 게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푼다는 부담감을 갖고 암기 위주로 들어가게 되면 응용력이 제로가 돼요. 선생님, 저 공부 잘하는 애는 걔는 암기 안 해도 잘 푸는 애예요. 알겠습니까? 자기하고 맞는 물리 접근 방식을 택하라고요. 보통의 친구들이 그렇게 공식에 쩔었다가 공식만 외우고 쓰지는 못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상에다 공식을 잔뜩 적어놨는데 컨닝페이퍼가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뭘 이용하는지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벡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스칼라에 대한 얘기 몇 개 더 해볼게요. 속력 말고 스칼라는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질량도 있고 부피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다루지 않으니까. 뭐 질량은 다룬다. 질량 써줄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 단위 뭐야? 1 에너지. 1하면 땀이 줄줄 흐르죠. 줄이에요. 줄. 알았어요? 줄인데 칼로리도 에너지예요. 열량 단위잖아요. 칼로리가. 열도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애들이 뭐다? 스칼라입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킬러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들어가는 순간 방향성은 배제됩니다. 크기값만 찾는 거야. 그래서 접근이 되게 빠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벡터, 우리가 배우는 벡터는 뭐 있냐? 변이가 있고 속도가 있는데 오늘 너무 중요하네. 오늘의 1등 공식. 힘입니다. 자, 여러분. 말을 들어봐요. 내 지금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올라온 거니까 내가 니네 생각을 다시 정립해 줄게. 다시 또 배웁니다. 걱정하지 마요. 저거 다 오늘 다 못 외웠는데 이러지 마세요. 저 맨날 반복해서 귀에 딱 짠질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참 또 얘기하네. 이렇게. 잘 들으세요. 우리는 물체의 움직임을 정의할 때요. 정지와 등속을 칭하는 말이 있어요. 정지에 있는 애예요. 정지에 있는 애. 운동을 하는데 등속 운동을 하는 애예요. 자,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변화가 없다. 정지, 계속 정지해 있고요. 등속, 계속 속도가 일정해요. 변화가 없다. 그 변화가 없는 애를 변화를 주려면 뭘 가해라? 힘을 가해라. 힘을 가하면
정지해 있던 놈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등속 운동하는 놈이 속도가 변합니다. 자, 우리 속도가 변하면 변할 가짜를 써서 무슨 속도? 가속도라고 합니다. 이 둘 관계를 끈끈하게 묶어둡시다. 뭘로? 인, 과로. 인이 뭐죠? 원인입니다. 과가 뭐예요? 결과죠.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가속도가 있다는 건 결론입니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힘. 힘이 있어야 가속도가 생기는 겁니다. 알았어요? 힘도 가속도도 모두 벡터죠. 힘도 가속도 모두 벡터인데 여러분 가속도는 사실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물리학 좀 해봐야겠다고 체계적으로 밟아가려는 친구들한테 저것도 기초예요. 가속도가 뭐냐? 이겁니다. 시간당 속도의 변화거든요. 시간당 속도의 변화라면 얘 단위는 세크고 얘 단위는 미터/파 세크라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간지나게 이렇게는 쓰지만 해석은 1초 동안의 속도가 어디로 얼만큼 변하냐요. 어디로. 요걸 보고 대답해봐요. 마이너스 2m/s 제곱은 뭔 뜻입니까? 1초에 어디로? 서쪽으로 2m/s씩 변하는 거지요. 자,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애들이 마이너스 2m/s 제곱 그러면 속도가 주는 줄 알아요. 마이너스니까 자꾸 줄겠구나. 이게 뭐냐? 대수적인 수학을 응용으로 못 가져온 애들이에요. 내 말을 들어봐요. 가속도가 결론이면 원인은 힘이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가속도가 왜 생긴다고? 힘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힘이 누구한테 작용할 때? 물체한테 작용할 때. 그럼 그 물체가 지금 무슨 상태냐는 거야. 만약에 정지 상태면 힘이 강한 쪽으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애들은. 무조건 속도가 늘게 돼 있다고 염렸던 놈의 속도가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늘게 돼 있다고. 근데 그거 내겠냐고 안 내죠. 움직이는 놈을 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는 애의 운동 방향을 보시란 얘기예요. 만약에 봐봐요. 제가 마이너스 2, 빨간색 기준으로 마이너스 2m/s 제곱이면 가속도가 서쪽으로 2m/s씩 변하는 거잖아요. 힘은요. 서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결과니까 힘도 마이너스라고요. 서쪽. 그런데 운동 방향이 서쪽인 거야. 어떠냐? 일치하지. 이럴 땐 속도가 늘어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면 당연히 속도는 는다고. 그런데 그게 플러스만 알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가속도가 플러스인데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줄게 됩니다.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니까 뭐를 조심하라는 거죠? 양의 값이네? 늘겠지. 이러지 마시라고요. 주체가 누구냐를 보셔야 돼요. 물체의 운동 방향이 처음에 기준입니다. 물리를 풀 때는 이 문제가 정지다 그러면 쉬운 문제예요.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쉬운 거라고 여러분들. 움직일 때 변하는 건 뭡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어딘지 꼭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잠시. 정지한 물체는 계속 힘이 없으면 정지하겠죠. 등속운동하는 물체는 외부에 힘이 없다면 계속 등속운동 하겠죠. 이게 운동법칙 중에 뭐예요? 힘의 합력이 0인 거. 힘의 합력이 0인 상태. R자임이 0인 상태. 이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관성이라고 한다고요. 운동법칙 1법칙입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고요. 관성의 법칙은 어떤 뜻까지 갖고 있느냐. 자, 정지해 있든 운동하든 질량이 크면 개의 관성력은 어떨까요? 같이 커집니다. 이해가요? 질량이 큰 놈은요, 정지 상태를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속도가 동일하더라도 질량이 크면 개를 운동 변화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정도를 뭐라고 배웁니까, 여러분들? 운동량이라고 배우잖아요. 운동량.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 이해가요? 다시 말해서 관성력이 크려면 움직이는 물체하고 관성력이 크려면요.
질량이 작으면 속도가 엄청 빠르든가, 속도가 느리면 질량이 엄청 크던가. 이러면 외력을 가해서 걔 운동을 변화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요, 브레이크를 걸면 어느 정도 가다 씁니다. 이런 걸 공주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바다 위를 떠 있는 유조선 수백 톤이죠. 뭐 빵빵하게 기름 다 채웠잖아. 걔는 수 킬로미터 밖에서 엔진을 꺼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걔들이 브레이크를 잡아, 물 위에서. 그러니까 물의 그 마찰력으로 세우려면 수 킬로 밖에서 꺼야 갔습니다. 다시 여기서 여러분, 우주선으로 달 여행을 갑시다. 달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우주선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이 감수나 역추진 엔진으로 쏴야 돼요. 연료를. 그때 쏘는 연료가 2분의 1이 넘는데요. 어?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가, 알죠? 여러분, 스페이스X 뭔지. 수직으로 착륙하는 그때 소모되는 열이요, 날아가는 연료보다 훨씬 많아요. 출발하고 쓸 때 필요한 연료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서 좀 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그죠? 뭐 야구 볼 때도 야구 선수 명맥이 다 알고 쟤는 몇 번이었고 이런 거 잘하면 재밌잖아. 그런 친구가 또 옆에서 얘기해주면 오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물리를 그렇게 공부하면 좋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다시 여러분,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운동 법칙이 뭐라고? 성질이 관성입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에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하죠. 그걸 가속도라고 하죠. 가속도는 왜 생긴다고 했죠? 힘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그게 힘과 가속도 법칙이에요. 이 법칙. 힘이 있으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F는 ma. 이 법칙. 마지막 3이 뭔 줄 알아요?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글쎄요. 고전역학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어요. 운동하는 물체 다 특징 좋고, 비탈게 떨어지는 물체 다 특징 좋고, 하다못해 같은 높이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같고. 근데 힘이 어디서 왔는데? 응? 그러게? 힘이 어디서 왔지? 힘을 표현을 못했던 거지. 그러다가 어떤 과일이 살렸어. 뉴튼 어떤 과일? 사과가 살린 거야. 땅으로 사과가 떨어지지. 너희들은 그것만 알잖아. 땅이 떨어진다. 왜 떨어지냐? 누가 당겨서? 그건 알고 있지. 지구가 당겨서. 근데 아인슈타인이래. 뉴턴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지구가 사과를 당기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 목적어 뒤에 붙는 게 뭐야? 을룰이지. 지구가 누구를 당긴다고? 사과야. 잘 들어야 돼. 사과를 당긴 거야. 그럼 그 사과도 누구를 당긴다? 지구를 당긴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법칙이 맞아 떨어지는 거야. 딴 거 없어. 니들이 무슨 생각을 했잖아? 근데 한 3-4개만 딱 맞아도 법칙이 하고. 내가 이렇게 수업하다가 5분마다 한 번씩 이래. 그게 그다 막 이래. 법칙이야 그럼. 저 사람 5분에 한 번 이거 한다. 딱. 알겠냐?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만물은 가질 수밖에 없다. 뭐를? 인력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 만유 인력이라고 부른 거야, 그걸. 그러다 보니 생각해봐. 사과를 당기는데 왜 사과만 떨어지지? 지구는 안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갈리의 관성 갖고 와야지. 왜? 지구는 질량이 엄청 크고 사과는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동일한 사과가 지구가 사과를 작용하더라도 지구는 끄떡없는 거야. 질량이 너무 커서. 관성력이 커서. 설명할 수 있지. 또 하나, 사과가 그냥 떨어지니? 등소운동으로 떨어지니? 등가속으로 떨어지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운동 방향에 뭐가 작용할 때? 힘이 작용할 때 속도의 변화는 어떻게? F는 ma가 성립한 거야. 알겠냐? 그게 운동 제3법칙인데 책 필 때마다 나와. 그게. 통합과학 시간에 다 배웠다. 뭘 배우긴. 그죠? 막 대충 올라왔는데? 뭐 이런 거죠. 알았습니까? 자, F는 ma.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물리를 들어갈 때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만 알아도
공식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몇 차함수 내가 얘기했어요, 아까? 1차함수예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우리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긴장 타지 마시고. 하하하. 여러분,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 어우, 똘똘하네요. 잘하네. y는 몇 x 그래프예요? 이때 3이 뭐라고? 기울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질문들이죠. 2일 때 기울기 얼마라고요? 2일 때? x가 2일 때? 3. 맞죠? 0일 때는요? 3. 안 속네요. 0이라고 안 하네요. 속으로 0 했던 사람, 진짜 조심하세요. 좌표값을 묻는 건지, 기울기를 묻는 건지 잘 보시라고. 그걸 제대로만 파악하면요, 얘가 니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건데, X축이든 Y축이든 좌표 갖고 낑낑거리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아이고, 쓱 지우고, 빨간색을 잘 보세요. 빨간색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갑자기. 여러분, 가로축의 변화는 무조건 0부터죠. 빨간색은 1입니다. 요 점선을 갖다 대면. 근데 세로축이 어디부터 출발해요? 2부터 출발해서 4죠. 이해 가요? 그래서 기울기는 2입니다. 이해 갔어요? 다시 0초 때 기울기 얼마라고요? 2요. 1초 때도 2. 일정하다. 이해 갔어요? 제가 X축을 시간으로 놓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2, 4분면, 3, 4분면이 없는 이유가 뭐야? 스칼라니까. 이해 갔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놓을 거야. 속도. 보통 벨로시티가 속도입니다. 알았어? 그런데 어떤 문제를 보면 이때부터 이제 물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선생님, 여기는 속도랑 속력이랑 같이 써요. 자, 속도와 속력이 같이 써도 되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1. 직선상이며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예요. 1. 직선상이며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이동거리가 곧 변이잖아요. 그 속력, 속도 같이 써도 된다고요. 그런데 요걸 한번 보시자 이거죠. 무슨 운동입니까,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관성이요. 맞죠? 관성이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요, 얘 단위가 뭐고요? 얘 단위는 뭐죠? 이렇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야? 6이요. 6입니다, 이거. 6인지 눈치 못 챈 사람 있나요, 혹시? 왜 약분한 거야? n끼리 약분한 거라고. 아, 사인이라고 읽었죠? sin x보다는 초딩들이 더 빨리 풀어요, 이거는. 왜? 사인을 모르거든, 걔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얘가 미터 퍼 세크, 얘가 세크면, 이 면적은, 요 값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미터 퍼 세크. 그 다음 요 값 몇 세크. 둘을 곱한 값이라고요. 그럼 세크가 지워진다고. 단위완선으로. 그럼 얘 뭐가 나와? 미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뭐죠? 위치잖아요. 위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볼 거라고요. 위치를 운동역학자들은 S라고 불러요. 왜? 속도와 시간의 면적, 스퀘어가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S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알아둡시다. 그랬을 때요, 얘가 만약에 4고 얘가 4여 봐요. 얘는 총 몇 미터 갔습니까? 16m를 이동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조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저 초기값이 0인 거죠. 잘 들으세요. S는 위치입니다. S 재료가 0이라는 건 기준점이란 얘기예요. 어디도 향하지 않은 딱 기준점에서 측정한 겁니다. 그럴 때 1초 때 몇 미터 가고 4미터, 2초 때는 3초 때는 좀 어려워요 이게. 4미터씩 늘어나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동안 4초 때까지 가는 동안 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 갔니? 그래서 몇 미터겠냐고. 이거겠죠. 얘 면적만큼 똑같이. 이해 갔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요렇게만 제시해도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이래서 북쪽이 됐든 뭐 남쪽이 됐든 동쪽이 됐든 그쪽 1m에서 출발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 여기 얼마일까요? 그렇게 되죠. 17 이렇게. 맞아요? 그래도 얘들은 4초 동안에 다 몇 미터를 간 거예요? 16m 간 거죠? 자, 얘 직선의 방정식이 뭐 나와요? 여러분 Y축이 뭡니까? 얘 지금 S죠. X축은 뭔데요? T죠. S는 이거죠. 이게 뭐예요? 출발점이요. 이게 출발점을 나타내주는 정보라고요. Y절편. 내가 지금 뭐 보여주는 거냐면 니들이 죽으라고 배웠던 수학이 응용학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S0라는 건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서 출발점을 의미해요. 출발점. 이해 갔어요? 얘 출발점 어디예요? 기준. 얘는 어디예요? 북쪽으로 혹은 플러스 쪽으로 1m 앞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요거는 뭘까요? 이제 이겁니다. 요 기울기죠. 여러분 기울기는 뭐분의 뭐? 가로분의 세로죠? 그래서 구했어요. 아까처럼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기울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노랗든 하얗든 세로축이 단위가 뭐예요? 위치면. 맞아요? 가로축은 단위가 뭔데요? 이거 누구 단위예요? 속도죠? 미터 퍼 세컨드. 속도죠? 속도입니다, 요거. 저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어때요? 일정하죠? 노란색이 커요? 기울기가 흰색이 커요? 똑같았죠? 잘 보세요. 이 두 그래프를 속도와 시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나로 똑같아요. 알았습니까? 잘 봅니다. 이거 몇 차 함수라고요? 이건요. 0차. 0차죠? 1차면 0차잖아요. 차수가 늘었어, 줄었어? 이게 미분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미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적분이잖아. 중요한 거, 적분은 반드시 초기값이 있어야 돼요. 범주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적분 배우면 인테그랄 배우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식으로. 미분은 그냥 확 지워버려요. 알았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재밌게 한번 적분 같은 걸 해보고 싶으면 물리랑 연관져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재미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mv. 그래서 v에 대해서 적분해보면 2분의 1 mv 제곱 나와요. 에너지. v에 대해서 적분해보면. 그래서 운동량을 막 키우면요. 운동에너지 돼요. 그래서 물리학자들하고 수학자들은 같은 맥락에서 연구하는 거야. 앙숙이라 50년 동안 서로 갈라서서. 그래서 1950년부터 2000년? 그때까지 물리학협회하고 수학협회하고 교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서로 그 논문을 발표했거든? 일치되는 게 반이 넘더래. 그거 만약에 서로 교류했었으면 그냥 충분히 하나로 금방금방 해치웠을 걸. 각자 도생한 거야, 각자 도생.
반이 넘더란다. 얘들이 물리학 법칙이라고 발표한 게 이쪽은 수학 법칙이고 똑같더라는 거야, 그게. 자, 다시 그럼 봐봐. 똑같은 원리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거 등속운동이었잖아. 그럼 이것도 등속운동일 거 아니야. 그지? 자, 봐라. 이게 시간이고 이게 누구라고? 속도다. 내가 요렇게 그릴 거야. 얘 기울기 얼마야? 2. 이건 이해 갔냐,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봐. Y축이 V지. X축이 T고, 요렇게 나타내봐. V는 AT 플러스 V0지. 아까 S0는 위치라고 했어, 내가. 출발점. 요거 뭘까? 처음 속도야. 이해 가냐?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보고 말할 거야. 얘 처음 속도는 정지냐 아니냐? 그래, 아니야. 1이 있었어. 1m/s.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잘 들어야 돼. 여기가 출발선이면 출발선에서 이걸 재는 사람이 봤더니 윙 하고 지나간 거야. 꼭 출발하면 애들이 여기 뭐 이런 줄 알아요. 스타트 막 이런 줄 알아요. 달리고 있는 것도 0초가 될 수 있어요. 0초대 속도가 있어요. 여러분 얘를 쓰면 뭐라고? V는 몇 T? 플러스? 그러면 이 기울기 뭐냐고. 야, 얘 기울기 점점 증가 일정해. 그래요. 그럼 얘 세로축 단위가 뭐야? 가로축 단위는 그러니까 간지나게 뭐라고 써?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야. 이해 가냐? 그럼 이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 운동이지? 얘한테 힘이 작용했겠지? 가속도가 있는데 힘이 왜 없어? 이씨, 원인과 결과라고 몇 번을 주려고 그랬는데 가속도가 일정해 변해? 일정해. 그럼 힘은 일정하다고. 근데 속도가 늘었어 줄었어? 계속 늘고 있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어때? 일치해. 이 뜻이야. 알았어? 잘 들어. 이제 이런 게 무슨 운동이라고? 등가속 운동이며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운동이지. 얘들아, 이 면적이 이동거리지. 근데 사각형이 아니지. 자, 이런 일정한 속도 변화 그래프에서 면적 구하는 건 너무 간단하다. 왜? 어차피 이 사각형이 사다리꼴이기도 하고 있잖아. 잘 들어봐. 0초 때 속도가 얼마냐? 1이지. 3초 때 속도가 7이지. 둘을 더해. 2로 나눠봐. 4. 그지? 그게 평균 속도야. 이게 등가속이야.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를 한다면 2로 나눠. 4래. 얘를 3초에다 곱하면 이 이동거리가 돼. 왜 그런가 봐. 이렇게 나누잖아? 그럼 요 면적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 알았니? 또 하나 알려줄까? 요때 시간이 몇 초일까? 딱 반이야. 몇 초? 1.5초. 이해 갔어? 1.5초 때 순간속도 얼마라고? 4야. 이 뜻이야. 아, 지금은 그냥 들어도 아마 이해 안 가진 않을 거야. 그렇겠네, 그럴 거야. 그냥 그렇게만 들어두라고. 그러면 얘를 위치로 나타내볼게. 시간과 위치로. 물론 이거 적분이니까 S0는 0이라고 잡아줘. 0부터 출발할 거야. 어떻게 그릴래? 머리가 아파. 저거 어떻게 그리지? 근데 이렇게 가면 이거 0차가 1차 되는 뭐라고 그랬어? 미분적분. 적분이라고 했지. 그럼 이거 1차 함수니까 몇 차 함수 나올 거야? 2차 나온다니까? 2차 못 그리냐? 야! 그러면 되지, 이렇게. 왜? 스님, 2차가 이렇게 생긴 건데 기울기 0보다 크니까. 왼쪽 그리려, 오른쪽 그려야지. 이동거리가 나오는 건데. 그렸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봐. 3을 쭉 그려. 여기가 3이야. 자, ST 그래프에서 직선은 속도라고 했어. 그럼 3초 때, 봐봐.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7이라는 얘기야.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0초 때 0일까? 0초 때 얼마라고? 0초 때 있어. 1이라는 이게. 자, 둘을 이어. 이게 평균이지.
얼마라는 얘기냐, 이거. 이게 4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한 점으로 수렴시키면, 요, 아이고, 씨. 요 접선을 딱 지나는 거죠. 이거 똑같아. 여기 1.5초. 4야. 이해갔니? 완전하게 저게 뭔 뜻인지는 보고 가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것만 이용해도 진짜 한 30% 40%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려. 그냥 당연히 그런 거야. 당연히. 이해가니? 이게 무슨 관계라고? 적분관계야. 그럼 이거 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잖아. 봐라. 시간과 이걸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얘 기울기 얼마 나온다 그랬지? 2 나왔지? 이렇게 하면 돼. 이 면적 뭐 나오냐? 2 미터/세크 제곱에다가 3세크 곱하면 뭐 나와?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 변화량이라고 면적이 뭔가 변화량이네 보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면 뭐니 이거? 0차가 1차 됐잖아. 그치? 적분이야. 얘랑 관계랑 똑같아. 그래프 원리가. 대신 적분일 때는 처음값을 줄하겠지. 얼마로? 1. 그래서 이 그래프 나온 거라고. 이거 맨날 나와. 맨날.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고 처음 속도가 2일 때 뭐 3초까지 간 거리는 만약에 2라면 2부터 출발할 거고 여기서 6이면 8에서 끝날 거야. 2에서 8의 평균 얼마냐? 2, 8의 평균 5지. 그지? 둘에서 일어나니까 5 곱하기 3 15m 나와. 이건 12m 나오는데 처음 속도가 2면 15m가 나온다니까? 그거 물어봐 출제자가. 아 그래프적 해석을 얘가 알 수 있는지. 알았어? 운동기술 들어가면 스냅이 그것만 할 거야. 더 나가볼까? 얘들아 운동량 가면 이걸로 문제 다 풀 건데 니네에게 속도 그래프가 2라고 7 떴으면 질량만 주어지잖아? 이렇게? 그럼 MV가 운동량이잖아. 그래서 얘는 운동량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PT가 똑같이 나와. 왜? MVP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운동량과 속도는 비례해. 그럼 질량만 곱하면 돼. 1에다 2 곱해봐 얼마? 2. 7에다 2 곱해봐 얼마? 14. 이게 운동량 그래프다. 이해가냐? 이 운동량 그래프야. 그 다음 봐봐라. 내가 F는 아까 뭐라고 했어? MA라고 했잖아. 그러면 A하고 F는 비례하잖아. 여기다 똑같이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려. 똑같이. F하고 시간. M이 얼마나 했어? M이 2kg라고 했으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 4N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진다. 알았냐? 여기 여전히 3초고 얘도 여전히 3초지. 얘 이거 무슨 관계라 했어? 적분 관계잖아? 이거 적분이다. 똑같아. 왜? 얘 기울기가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게 얘다. F. 얘 A가 이거고 이거 4개만 알면 문제 다 풀린다. 여기는 물리원 문제가. 알았어? 이 관계를 너네가 익숙토록 보는 거야. 그러면 공식이 하나도 필요 없어. 결국은 그래프에서 그래프로 옮겨 다닐 줄 아는 사람이 문제를 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을 거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은근히 AT까지 쓱 얘기했고 FT 슬쩍 보여줬거든. 하지만 바로 직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힘이야. 힘. 여기서 또한 힘의 가장 기본인 작용점에 대해서 내가 계속 파고들 거야. 책에서 주어진 그림을 전부 믿지 마라 이거거든. 알겠어요? 그런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이야 안정성이라는 것을 마지막 결과로 이걸 배우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맨날 뭘 배웠냐면 힘의 평형을 했어. 니네 힘의 평형 합력이 0일 때 어떤 법칙 성립한다고 배웠어? 옛날에 선생님이 리들라이 때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
칼잡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이러면 쓰러져. 근데 나 그거 보고 혼자 끽끽거리고 웃었거든. 그래서 아빠한테 한 대 맞았거든. 실없는 놈이라고. 무슨 상상을 했냐면 이렇게 하면 100명이 오면 이걸 100번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웃기는 거야. 그게 너무 칼잡이인데 막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기잖아. 내가 니네는 방금 이렇게 했어. 누군가 하나는 죽었어요. 여기서. 야, 힘의 합력이 0이면 움직이는 물체는 무슨 운동하겠어? 등속하겠고, 멈춰있는 놈은 계속 멈춰있겠지?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 그래, 툭 하면 탁 하고 계속 나와야지. 관성의 법칙을 설명한 거였어. 근데 말이야, 거기에 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림에 보면, 응? 얘들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다. 물체가 있어, 공간에. 근데 이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둘을 합했더니 뭐가 되었대?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 이거 이해 갔어? 응? 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잘 봐. 우리가 벡터를 배웠지. 힘을 표현할 때 이걸 잘 표현해야 되거든. 먼저 작용점이 있어. 우리말에 을에 해당되는 애야. 지구가 자를 당긴다. 어디에 작용점이 있는 거지? 자에 있는 거잖아. 사과를 당긴다. 사과에 있는 거잖아. 어떤 물체가 누구를 밀든 당기든 작용점은 동일한 곳에 일치하고, 알았어? 크기를 표시해주고 방향을 표시하는데 우리가 말할 때 무슨 선상에서만 다뤄진다고 그랬어 아까? 일직선상에서. 엄밀히 표현하려면 얘는 작용점을 두고, 그지? 빨간색을 이렇게 표현했으면 파란 색깔을 이렇게 표현해서 노란 색깔이 이렇게 나왔다고 표현해 줘야 되는 거야. 실제로는 작용점을 일치시켜서. 알았니? 작용점이 일치하지 않잖아. 그러면 일직선상에서 힘의 합은 0이 될 수가 없어. 알았니?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 얘들아. 하나는 여기서 하나는 여기서 당기는 거야. 이 힘과 이 힘이 같아. 작용점은 일치하지 않았지. 그럼 얘가 가만히 있을까? 힘이 똑같아 하면 돌아. 이러면 돈다고. 왜? 이 물체의 중심은 어디야? 여기거든. 균질한 물질이라면 중심은 저기거든. 양옆을 당기게 되면 얘가 회전을 한다고. 이게 돌림입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운 건 일직선상의 힘, 작용점이 일치한 것만 배웠다고 보면 돼. 근데 그 작용점이 벗어나잖아? 그럼 물체가 움직여. 그걸 무슨 힘이라 부른다고? 돌림힘. 그럼 돌림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겠지, 분명히. 왜? 벡터니까. 근데 이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무조건. 알았니? 그럼 돌림힘이 상대적으로 방향이 다르다. 알았어? 그러면 합을 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쪽은 돌림힘이 좀 크고 이쪽은 작고 이런 거 안 나와. 돌림힘이 존재하잖아. 근데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얘가 멈춰 있다라고 시험에 나와. 멈춰 있다고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야. 뭘 봐야 되느냐?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봐야 될 거, 최고 난이도 문제. 물체가 멈춰 있는 경우라면 지표선상이나 책상 위나 뭔가 수평면 선상에 있을 때잖아. 맞지?
있을 때라고. 공간에 떠 있어도 받침대에 얹어 있을 때란 말이야. 항상 공중에 붕 떠 있는 경우는 없다고, 얘들아. 알았어? 그럼 뭔가 받쳐서 얘가 평형 상태다. 그러면 일단 힘의 평형을 따져줘야 돼. 뭐지? 중력과 수직하는 힘. 자, 여기서 중력과 수직하는 힘을 또 알아들어야 돼. 여긴 안다고 나와 있거든.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표야. 여기에 물체 A가 있어. 여러분, 누가 당기고 있어요, 얘를? 지구가 누구를? A를 당기고 있지. 자, 이제 연습하는 거야. 뉴턴이 그랬지. 힘은 쌍힘이라고. 지구가 A를 당기면 누가? A가 누구를? 자, 그럼 요 밑에 있겠지. 우리가 다루는 물체 운동계 밖의 힘은 다루지 않을 뿐. 있다고, 분명히.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물체가 지금 정지해, 움직여? 정지하지? 그럼 이 수직으로 아래에 반하는 무슨 힘이 있어야 돼? 방향이 반대인. 이 힘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겠냐?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표가 누구를? A를 뭐 하는 힘? 반작용은 A가 지표를 누르는 힘이야. 그 작용점 어디에 있어? A가 지표를 누르면 지표에 있겠지? 있는데 표시 안 할 뿐이야. 우리는 오로지 A만 보는 거야. 봤더니 A는 노란색의 중력이 있으면서 지표가 수직으로 떠받드는 힘, 이걸 이렇게 말할 거야. 수직에 반하는 힘. 그럼 선생님, 수직 항력은 중력이네요. 이렇다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러고 있다면 이 칠판의 수직 항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칠판의 수직인 방향이죠. 그럼 과연 이 지우개의 무게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누르는 힘에 반하는 힘이에요. 제가 이 물체를 누르고 있으니까 이거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물체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러면 이면 내가 얘기했죠. 항상 너희들한테 벡터는 같은 일직선상만 따져주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누르고 있다라면 일직선상. 내가 누르는 힘과 칠판에 반하는 수직 항력 합이 0이죠? 근데 이거 여러분 놔두면 어떻게 될까?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겠죠, 밑으로는. 자, 수평 방향 힘은 내가 누르는 힘 수직 항력으로 상쇄가 됐어요. 수직 방향 힘도 달아줘야 돼, 이거는. 중력이 있으면 그 중력이라는 것을 못 가게 잡는 게 뭐예요? 칠판과 지우개 마찰이에요. 아셨어요? 이렇게 수직과 수평을 힘을 분할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지금 이 물체는 수직 항력과 중력이 힘의 평형을 이루는데 작용점이 일치한다고요.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 만에 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위에 B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부터 힘을 분해합니다. 설명하라고요. 이게 무슨力이에요? 지구가 B를 당기는 중력입니다. 근데 B가 움직이지 않죠? 그럼 이 힘이 있겠죠? 누가 누구를 받치는 힘이냐? A가 누구를? B를 받친다. 이때는요, 반작용은요, B가 A를 뭐요? 누른다. 그런데 여기도 뭐가 존재해요? 중력이 존재하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이 A에는 아래로 힘이 몇 종류가 된 거야? 2종류가 된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땐 누구밖에 없었어요? 노란색 중력밖에 없었는데 B가 얹어지니까 B가 누르는 힘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그때 빨간색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둘이 합한 거. 당연하겠죠. 위에 뭘 쌓으면 밑에 그냥 큰 힘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건데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애들이. 알았어? 저게 힘의 표시예요. 작용점과 힘의 크기와. 자, 이 빨간색도 수직항력이고요. 지표가 A를 받치는 힘. 저 파란색도 수직항력인데 왜 빨간색이 더 크냐는 거죠. B가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이게 힘의 합성입니다. 합성. 합성. 자, 여기에는 없지만 분해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일직선상만 보자고 했잖아요. 일직선상에서 당기느냐 미느냐. 근데 얘가 일로 움직여요. 운동을. 힘을 이렇게 준 거죠. 이 힘 방향으로 이 물체가 딸려갈까요? 안 딸려갑니다. 그냥 수평운동하죠. 그럼 이 물체가 수평운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힘은 이 힘이 아니에요. 수평한 힘이죠. 그럼 수평한 힘을 어떻게 찾느냐? 잘 보세요. 얘를 수직으로 내려요. 그리고 수평선과 이루는 점을 만나게 해서 화살표를 그려요. 이게 흰색 힘의 수평성분 힘이에요. 자, 이 노란색 힘이 이 각도 세타에 의해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도를 한 움큼 높이면 노란색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이해가요? 자, 얘를 한 움큼 높이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길이. 그러면 얘 수평성분은 이게 됩니다. 이해가요? 아이쿠. 그럼 이걸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낮추면 이렇게 되겠죠. 더 길어지죠. 그럼 0도를 만들면 그냥 흰색이 다예요. 그럼 얘는 각도가 어떨수록 큰 값 나와요. 작을수록 이게 삼각비예요, 여러분. 코사인 0도는 1이에요. 사인 90도는 1이고요. 그래서 각도가 좁아질수록 큰 힘을 낸다. 코사인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노란색 성분은 F의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수직 성분도 나오겠죠. 수직 성분은 얘예요. 수직으로 쭉 그은 다음에 선을 그은 얘. 무슨 얘기냐? 이 흰색 선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됐다? 얘를 따라가겠다. 이 빨간색 점점 길어져서 이 흰색이랑 똑같아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각도가 몇 도일 때 최대가 되는? 90도일 때 최대가 되는. 알았냐?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사인 세타. F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부릅니다. 자, 저 빨간색이 어떤 영향을 주냐고요? 수평으로 당겼으면 수직은 얘랑 얘예요. 그냥 수평으로 당겼으면. 자, 여러분 얘는 여전히 있죠. 아래로. 이거 뭐예요? 중력은 여전히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당겼으면 이 둘은 힘의 크기 같아서 그냥 무가 니들 책에도 거의 안 나올 정도로 그냥 안 써주거든. 그런데 이렇게 각도를 주고 당기게 되면 빨간색이 생겨서 얘랑 누구랑 합이? 이게 무슨 역이지 이거? 수직항력. 수직항력과 빨간색의 합이 노란색이 돼야 되는 거야. 같은 수직 성분이니까. 그럼 무슨 말일까? 이렇게 각도를 두고 당기잖아? 그럼 수직항력. 이 바닥면이 얘를 받치는 힘은 줄어. 알았어? 이런 경우를 자꾸 보는 거야. 이거 진로 선택 물리거든.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니들이 이걸 본다고 해서 해가 될 건 없다는 거지. 다시 얘들아. 저 각 세타를 통해서 90도가 될 때 최대값을 갖는 건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사인이고 0이 될 때 최대값을 갖는 건 뭐라고? 코사인이다만 알고 있으면 돼. 그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삼각비의 원리였던 거야. 자, 우리는 합도 해봤지만 뭐도 했어? 분해도 해본 거야 지금. 알았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힘의 표현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돌림 힘이 뭐냐? 자, 먼저 알짜인과 운동 상태 한번 가만히 봐봐.
R자임과 운동 상태,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거거든. 무슨 말이냐. 물체가 운동해. 그 운동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속도는 빨라질 거라는 거야. 당연한 거지.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자, 두 번째 그림 봐봐. 운동 방향과 반대로 R자임이 가해지면 뭐라고?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원인은 뭐고? 힘이고, 결과는 가속도라고 했잖아. 맞아? 나는 세 번째 그림 때문에 니들한테 얘기한 거야.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지. 야, 이 그림 얘기가 뭐냐면 공간이야. 얘들아, 이렇게 힘이 작용해.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밀리겠지, 아래로. 그래도 그 면에서 수직으로 계속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그럼 얘가 무슨 운동을 할까? 원운동을 하게 돼. 응? 저건 위에서 아래로 R자임 방향을 써줬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저런 운동이 뭐냐? 줄에 물체를 매달고 돌리는 거야. 줄에 물체를 매달고 돌리면 힘은 어디를 향한다? 중심으로 향해. 중심으로. 이걸 무슨力이라고 하냐? 모이는 힘. 구심점이 되자 뭐 이러잖아. 구심력이야. 야, 자기 생명과학 선택한 사람. 생명과학. 손 내려봐. 얘들아, 뉴런 중에 있잖아. 응? 신경세포의 뉴런 중에 중추신경의 연합뉴런으로 신호를 받아들이는 애를 감각뉴런이라 한다. 모이잖아. 모이잖아. 무슨 성 뉴런? 구심성 뉴런이라고 그래,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분석을 하잖아. 연합뉴런에서 그리고 명령을 내릴 거 아니야. 무슨 뉴런으로? 운동 뉴런으로 밖으로 쫙 운동계로, 운동기관으로 명령을 전달해야 되는 애들, 무슨 성 뉴런? 원심성 뉴런이라고 그래. 다시 말해서 원운동을 하는 걸 잘 들어봐. 힘을 받았어. 뭐가 있을까? 힘이 있다고 뭐가 있을까? 가속도가 따라온다니까. 그냥 내가 계속 말하는 대로 들어보라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온다니까. 근데 니들이 원운동 그러면 새롭게 생각하는 거야. 힘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가속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가속도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 니네가 그 가속도를 받는 물체 안에 있다고 생각해봐. 자, 선생님이 자동차 운전사야. 버스기사. 자, 내가 소리를 낼 거야. 앞을 보고 일직선으로 붕 하고 출발하면 니네 몸 어디 있냐? 가만히 있어? 뒤로 넘어가지. 왜 그럴까? 니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성질 때문에 그래. 그게 뭐야? 관성. 그렇지. 이런 걸 정지관성이라 한다. 내가 붕 출발하는데 나하고 자동차하고 니들은 같은 운동기였는데 니들만 독립적으로 멈추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다시 붕 하고 출발하면 니들만 그럴 걸까? 보이지 않는 공기 있지. 자동차에도 공기가 있을 거 아니야? 걔도 뒤로 밀린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헬륨 풍선이 이렇게 떠 있잖아? 중간에 이렇게 떠 있잖아? 얘가 앞으로 밀려. 뒤에 공기가 밀려서. 재밌는 물리 그런 데 가보면 그런 문제 있어. 근데 내가 브레이크를 끼익 잡으면 니네 몸이 어떠냐? 앞으로. 왜? 어느 정도 출발을 하고 나면 니네도 운동계에 실려가는 거야. 근데 우리 운동계가 멈춰있는데 니네는 계속 뭐 하려고 하냐? 가려고 하잖아, 앞으로. 그게 운동관성계라고 하는 거야. 운동관성. 여기까지 이해가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되물으면 R자임이 있으면 가속도가 생기면 니네 몸이 가만히 있냐?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그 방향이 R자임의 반대야. 관성력은 항상 R자임의 반대 방향으로 생겨. 알았어? 그렇다면 원운동하는 물체 속에 니네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 여러분, 버스기사 핸들 이렇게 돌았어. 니네 몸 어디로 갈까? 쏠려봐. 잘했어, 잘했어. 물리학적으로 특화된 친구구만. 핸들 이렇게 돌리면 몸은? 그렇지. 차가 이렇게 돈다니까. 그럼 니네가 밖으로 쏠리게 돼 있어. 힘이 있다고. 니네 몸이 쏠리면 힘이 있는 거야. 니네 원운동에서 이렇게 쏠리는 힘을 무슨力이라고 불러? 원심력이라고 불러. 그걸 원심력. 알겠냐? 그 원심력이 있으면 줄이 끊어지면 그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합력으로. 이해가냐?
원심력을 이용한 방향이 뭐가 있냐? 원심력도 관성력의 일종이라 가짜거든. 원심력도 관성력의 일종이라 가짜 얘들아. 알았어? 그런데 우주 정거장을 세워. 원통으로 세워, 원통으로. 원통으로 세워. 자, 우리가 보기에 중간에 기둥이 있고 원통이 이렇게 있어. 그럼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여기는 무중력이야. 그래서 떠다녀, 사람들이. 근데 얘를 돌리는 거야. 강제로 돌리는 거야. 그럼 바깥쪽으로 뭐가 작용해? 그럼 사람들은 그 바깥면이 땅인 줄 알고 이렇게 서. 이렇게 서 다닌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면이 다 뭐야? 그 사람들한테는 바닥인 거야. 그리고 가운데를 향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거야. 하늘이라고. 이게 중력을 만드는 원리라고. 이해 갔어?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내가 아까 벡터는 크기 플러스 뭐라고 했어? 방향이라고 했지. 우리는 여지껏 문제를 풀 때 크기가 줄고 느는 것만 배웠단 말이야. 근데 물리학에서 선생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건 너네 그렇게 배웠지 1학년까지? 요건 어때? 라고 내는 게 뭐냐? 크기가 변하고 방향은 일정한 문제만 계속 풀었어 너네가. 근데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바뀌는 것도 바로 뭐라고? 가속도야. 그것도. 무슨 얘기냐? 아빠가 여기 앞에 센터베이스에 속도계가 있어. 100km를 딱 찍고 있어. 디지털로. 그리고 코너를 돌아. 속력의 크기는 안 변했잖아. 100으로. 근데 니네 몸은 어떠냐? 쏠리지. 방향이 수시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크기 플러스 방향 중에 크기만 변하는 것도 있다면 모두 방향도 변하는 게 있어. 그럼 내가 물어보자. 진자 운동 알아? 바이킹. 방향도 변하고 크기도 변하는 운동이야. 바이킹. 알겠어? 왜? 멈췄다, 빨라졌다, 멈췄다 이러잖아. 이해 갔어?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것이 꼭 크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도 벡터가 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가속도가 있냐 없냐는 네 몸이 거기 들어가 봐. 쏠리면 무조건 있는 거야. 그건. 이해 갔어요? 자, 이제 돌림힘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림은 여러분 관성인 건 알죠? 등속도 운동 또는 정지. 그죠? 알짜임이 없으면. 맞죠? 자, 여러분 이제 돌림힘을 정리하는데 어렵게 정리하지 맙시다. 돌림힘은 항상 받침점이 존재를 해요. 이거 받침점은 뭐랑 같냐면, 우리 시침에서 분침하고 초침 있죠? 걔가 중심으로 돌잖아요. 물론 같은 방향으로 돌지만 속도가 느리게. 그죠? 그 분침의 중심, 초침의 중심, 거기를 받침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돌림힘은 힘에다가요, 이걸 곱한 거예요. 당장 단위부터 보세요. 얘는 뭐예요? 힘의 단위는 뉴턴. 얘는요? 미터. 둘이 곱해봐요. 뉴턴 미터. 줄. W는 Fs. 일에너지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뉴턴 미터. 줄. 이러면 입을 쭉 찢어놓겠습니다. 얘들아, 에너지가 벡터였어, 스칼라였어, 아까? 방향 없다고 그랬지. 스칼라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벡터야. 다시 말해서 단위가 같다고 같은 스칼라로 취급하지 말라고. 돌림힘은 필요에 의해서 과학자들이 뉴턴 미터로 정의한 거고, 에너지는 줄을 풀어 쓰다 보니까 뉴턴 미터가 된 거야. 알았냐? 둘의 뉴턴 미터는 값이 달라. 알았지? 괜히 뉴턴 미터 써있다고 줄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건 벡터다. 자, 그러면 이 돌림힘은 어떻게 나온 거냐? 돌림힘 자꾸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왜 헷갈리지 말라고 하냐면, 얘들의 정의가 이거야. 자, 받침점이 있다. 너네 다 아는 거야. 이 지렛대지. 맞잖아. 얘가 원래 어떻게 있었냐, 지렛대가. 원래 얘가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겠냐? 이해 가지? 그러면 자, 왼쪽 오른쪽 어디에다 물체 놓냐? 여기다 물체 놓지 않나? 이렇게? 이 물체를 여기다 놓잖아. 그러면 누가? 사람이 어디에? 여기에 힘을 주어서, 그지?
얘를 여기까지 미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밀 때 이렇게 민다. 이 받침축으로부터 몇 도가 되게? 90도가 되게 미는 거야. 알았어? 빨간색 힘을 90도 되게 밀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물체가 여기 올라올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물체가 올라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위로. 맞지? 잘 들어. 얘한테 뭐가 있냐? 중력이 있지. 중력 곱하기 요게 뭘까? 이동 거리지. 중력 곱하기 요 이동 거리라면 이 지렛대가 한 일이 나와. 중력 곱하기 이동 거리. 이해가냐? 그러면 반대로 여기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하면 이게 사람이 한 일이 돼.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 니네. 도구를 사용하잖아? 일의 이득은 없는 거야. 힘의 이득만 있을 뿐. 이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 힘의 이득이 있다는 게 뭔 뜻일까? 얘를 들어올릴 때 얘 중력보다 적은 힘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 니들은 일의 원리만 배웠지만 이게 사실은 돌림 힘의 원리야. 봐라. S1 대 S2라는 이 거리비는 얘랑 같다는 거야. 얘랑. 이거랑 같아. 알았어? 다시. 이동거리가 1m, 3m지. 그럼 얘도 1대 3이야. 거리비가. 알았어? 그런데 잘 봐. 얘가 100N이다. 아, 300N이다 라고 해봐. 300N이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었을 때, 잘 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겁니다. 이렇게 딱 되었을 때 300N의 돌림 힘은 얼마냐라고 한다면 받침점 거리, 뭐 단위를 미터로 할게요. 그냥 미터 쉽게. 이게 이 물체의 돌림 힘이라고 해요. 다시 이 F는 얼마일까요? F 곱하기 얼마? 이게 얘의 돌림 힘일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얘는 이것들을 물체와 얘가 누르는 힘, 빨간색, 파란색, 막대기의 무게도 있겠죠? 얘를 얘가 받쳐요. 이렇게 받칩니다. 이게 수직항력이죠. 말 그대로. 받침점이 이 막대기에 걸리는 힘, 물체 무게, 막대기 무게를 다 받치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 잘 들으세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만 대봐요. 막대기 무게 무시합시다. 물체의 무게 있죠? 힘 있죠? 이해가요? 그리고 수직항력 있죠. 얘들은 수직한 힘이죠, 서로. 얘들 합이 0이 되려면 누가 제일 세야 돼요? 무슨 색깔? 얘가 제일 커야 돼요. 이거 더하기 이게 얘이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을 갖고 얘기해야 돼요. 얘가 멈췄다면. 힘의 평형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림힘의 평형도 같이 제시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받침점이 여기니까 이 빨간색은 무조건 0입니다. 왜요? 이게 0이니까. 받침점부터 거리가 0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힘은 0인데 얘는 1 곱하기 요거고 얘는 3 곱하기 이건데 그것이 같아야 돼요. 왜요? 얘는 이쪽으로 누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얘의 중력은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방향으로 봐야 된다? 반시계로 보셔야 돼서 둘이 크기가 같아야 돼요. F는 얼마예요? 100N이 됩니다. F는 100N. 알았습니까? 그럼 얘가 100N이라고 잡으면 이거 얼마일까요? 40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푸는 게 최고 난이도 문제예요. 자, 뭐부터 보고? 수직, 연직 방향의 힘의 평형을 먼저 보고 두 번째, 받침점을 정한 후. 근데 받침점은요, 여러분, 모든 게, 힘이 있는 곳, 모든 곳이 받침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를 받침점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그럼 얘 힘이 0이죠. 이건요. 1 곱하기 400. 이 방향이잖아. 얘는 4 곱하기 100. 같아요, 값이. 알았어요?
어디든 받침점을 잡아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잡자라고 하는 이유는 좀 더 쉬운 점, 그리고 힘이 상쇄될 지점. 어쨌든 어디든 잡으면 힘은 상쇄돼요. 알았습니까? 좀 감이 옵니까? 자, 여러분 뒷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어디냐면 요것만 제가 풀어주고 마지막 연습하면 되겠다. 페이지 어디를 보느냐? 16쪽으로 와보세요, 여러분. 페이지 16쪽. 그게 최고 난이도 문제거든요, 여러분. 자, 문제의 조건이 뭔지 알아요? 어떤 물체가 A 받침점 위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선 힘의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평형성에. 그런데 얘를 X만큼 옮겼을 때도 역시 평형성이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XY를 구해라 이겁니다. 자, 먼저 딴 거 보지 마세요. 자, 얘는 이 직육면체에 해당되는 막대기의 질량까지 주어졌어요. 여기가 누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요 중간점에 A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M. 근데 이거 두꺼워갖고 정확한 가운데 지점으로 또 끝자락까지 Y예요. 이렇게. 끝자락까지. 그리고 나머지 길이가 몇 L입니까? 20L입니다. 20L. 여기까지가 20L. 요렇게. 됐죠? 자, 그리고요. 이게 처음 얘기예요. 이거.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얘 질량이 라지 M이고 얘가 스몰 M이야. 요렇게 줬어요. 그럼 이거부터 찾아보세요. 이거부터. 무슨 얘기냐? 제가 표시한 게 뭐예요? 물체의 중력인데 이 길다란 막대는 꼭 동일한 재질이라고 써줘야 돼요. 아니,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동일한 재질이면 딱 중앙이 무게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막대 길이 몇일까요? 20L 플러스 Y예요. 맞아요? 가운데는 그럼 20L 플러스 0.5죠. 그 지점에 얘가 있다고요. 얘 뭐라고 써요? 라지 mg. 얘는 뭐라고 써요? 스몰 mg. 맞아요? 됐죠? 다음 오른쪽 표가 뭔 줄 알아요? 여기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그려준 거예요. A.B. 수직항력. 그럼 여러분, 노란색 더하기는 맞죠? 파란색 더하기가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의 평형이에요. 자, 힘의 평형이란 연직하는 방향에 힘들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몰 mg와 라지 mg의 합은, 자, 요게 FA인데 얼마로 써요? 표에 4분의 3mg라고 되어 있죠. FB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0분의 9mg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풀어봐요. 이거 20분의 얼마입니까? 15조. 그래서 20분의 뭐가 된다? 24 라지 mg가 돼요. 맞아요? 이거 넘겨봐요. mg는 20분의 4조 얼마예요? 이게 되어서 g가 지어지고 5m은 라지 m이 이렇게 돼요. 이해갑니까? 아, m과 라지 m의 비율이 떨어진 거 1대5 관계죠. 지금 1대5 관계. 그 다음 뭐 보라는 거예요? 돌림힘의 평형이요. 그러면 돌림힘의 평형이면 힘이 4개이기 때문에 4군데에 받침점이 존재할 것 같은데 얘가 동일해요. 그럼 여길 받침점으로 정하면 스몰 mg도 0이 되고 이 수직항력 FA도 0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를 받침점으로 잡으면 잡아봅시다. 그러면 요거랑 요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얘랑 방향 반대예요, 일치해요? 반대죠? 얘는 시계, 얘는 반시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부터. 자, FB가 아까 얼마라겠죠? FB가 20분의 9mg입니다. 요거부터 쓸게요. 자, 20분의 9mg에다가 거리 얼마? 여기로부터 거리가 20L이잖아, 20L. 그래서 얼마 나와요? 이거 떠요. 이거와 이거예요. 이거와 얘랑 같으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거리 어떻게 찾을래요? 여기 거리. 잘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였습니까?
10 플러스 0.5y였죠. 맞죠? 거기서 y 빼봐요. y 빼봐요. 그럼 뭐가 됩니까? mg 곱하기 10l 플러스 마이너스 0.5y가 되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파란색 힘이 돌림힘이 얼마고 이거고 얘는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10 mgl 마이너스 얼마? 이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L. 그럼 L은 다 지우고, 자, 얘 1로 넘기면 mg가 되고, 얘를 넘기면 0.5 얼마? ymg가 되니까 y는 2l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알았어요? y는 2입니다. 이해 갔어요? y가 2면 이렇게.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얘를 옮긴 거예요. 이 물체를 여기로 x지점 몰라. x지점 옮겼어. 그럼 또 이렇게 푸는 거예요. 힘의 평형, 돌림힘. 그런데 여러분 이 스몰 m자를 위로 옮겼다고 노란색의 힘의 크기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파란색의 힘의 크기는 어때요? 10분의 7mg, 2분의 1mg라고 써있죠. 왜? 중심점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계산하면 똑같이 나와요.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물체를 옮긴다고 이 수직 항력의 합이 0이 됐을 때에 뭐는? 스몰 m과 라지 m의 비율은 안 바뀝니다. 이미 구했으니까 이건 구할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스몰 m과 라지 m 몇 대 몇인지 찾았잖아요. 이것만 또 구하면 돼요. 이것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우리가 이 길이가 얼마인가 알았어요. 이제 22L인 거 알았고요. 맞죠? Y가 2L이니까. 다음에 여기 쓱 따졌을 때 여기 A가 있는 곳이 여기서부터 2L인 걸 알았으면 맞죠? 이 라지엠은 이거 9L인 걸 알아야죠. 9L. 왜? 22L이니까 11L이 딱 가운데거든. 그래서 요 중심점은 mg가 작용하는 건 9L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뚱맞게 스몰 m이 있는데 요 거리가 x입니다. 그러면 돌림힘은 이렇게 돼요. 얘 스몰 mg죠. 이 두 힘의 합. 자, 여기부터 해볼까요? mg 곱하기 xl은 더하기 라지 mg 곱하기 몇 l? 9l. 이것은 a, b. 보세요. a는 어차피 10분의 7mg 있어봤자 여기가 받침점이니까 이건 지우고 fp 얼마예요? 2분의 1mg예요. 근데 거리가 20l이네. 그럼 이거 얼마예요? 10mgl이 되어서 넘어오면 mgxl은 얼마? 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dg는 지워지고요, 여러분. LL도 지워지죠. m은 뭐라고 했어, 아까? m은 5분의 1m이죠? 요거 5분의 1m 놓고 풀게 되면 x 나오죠. 지워져서. 5 나오겠네요. x는 5. 아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풀어낸 게 여러분들 분수 뜨고 복잡하겠다. 아닙니다. 원리만 보시라는 거예요. 수직 방향의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얘들은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침점으로부터 방향성을 중심으로 어느 건 플러스로 놓고 어느 건 마이너스 이러지 말고 이꼴로 놓고 양쪽에 놓으세요. 그냥 어차피 같아야 되니까. 알겠어요? 뭘 합해서 0 이러지 말고 한쪽에 연직 아래 방향, 한쪽에 연직 상방 방향, 그 다음에 받침점을 중심으로 시계는 왼쪽에, 반시계는 오른쪽에 이 꼴. 그럼 답 나와요. 아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돌림의 평형이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 봐요. 자, 이렇게 한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페이지 바로 1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3쪽에 보시면 물체의 평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 뭐? 힘의 평형. 두 번째 뭐? 돌림힘의 평형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왼쪽에 여자애하고 오른쪽에 남자애하고 앉아있죠. 그죠? 그럴 때 힘의 평형은 아래로 300, 600이 있고요. 받침대가 받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시소의 무게는 무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만 생각하면 돼? 아, 아랫방향으로 900이니까 받침점이 시소를 받치는 수직항력도 900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돌림임의 평행이니까 받침점을 중심으로 왼쪽에 A라는 여자애는 300 곱하기 2고요. 이꼴 오른쪽의 남자의 P는 600 곱하기 R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같아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두 개가 성립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가운데 받침점에 있는 수직항력은 얼마인데? 0이죠, 걔는. 거리가 0이니까.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맨 밑에 역학적 평형을 이루는 예라고 써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 얘기도요. 크레인의 수평 부분은 무시한 거예요. 크레인의 수평 부분의 무게는 무시했다면 라지 mg와 오른쪽에 스몰 mg와 받침점이 받치는 수직항력은 라지 mg, 스몰 mg 합침값과 크레인의 받침점이 같으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두 번째. 라지 mg는 무슨 방향? 아랫방향이지만 돌림힘으로 따지면 라지 mg 곱하기 r1이잖아요. 그거는 반시계 방향이고요. 스몰 mg 곱하기 r2는 시계 방향이 돼서 둘의 크기가 같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더 무거울까요? 누가 더 무거울까요? 스몰 m이 더 무거울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 오른쪽에 가까이 있잖아요. 걔가 더 무거운 겁니다. 자, 넘기세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14쪽. 자, 이 무게중심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게중심이라는 게. 여러분들 절대 야구 방망이 같은 거 안 나와요. 근데 누가 봐도 야구 방망이는 무거운 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거 알죠? 손가락 들으라면 그쪽 들을 거 아니야, 대부분. 대부분 왼쪽처럼 대칭적인 물체만 나와요. 그럼 무조건 전체 길이의 가운데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무조건. 알았어요? 전체 길이의 반이 무게중심이고요. 그 다음 밑에 구조물의 안정성은 무슨 얘기냐?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학생들이 이겁니다, 여러분. 물체가 있을 때요. 이렇게 있는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가 무게중심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가 무게중심이겠어요. 얘한테는 받침면이 이겁니다. 얘한테는 받침면이 이거고요. 얘한테는 받침면이 이거예요. 이랬을 때 얘를 미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든가. 그럼 얘가 세워질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봅시다. 이렇게. 그럼 얘한테는 요게 받침점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로부터 수직으로 선을 긋습니다. 이 중심점이 얘를 넘어갔나요? 안 넘어가면 다시 복원력이야. 그게 돌림힘이에요. 원래 돌아온다고요. 중력에 의해서. 알았습니까? 얘를 넘기려면 적어도 이게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중심점이. 근데 얘를 한번 밀어볼까요? 그럼 요 정도로 밀어볼까요? 요 정도로만? 그러면 봐봐요. 얘한테는 받침점이 여기인데 여기 수직인 점이잖아. 근데 중심점이 여기 있네? 그럼 이거 넘어가요. 팡. 이해 갔어요? 자, 밑받침면이 어떨수록 얘가 안정해요? 넓을수록 안정하다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알아요. 뭐, 야, 세워라 그러는데 삼각 뿔 있는데 뿔 쪽으로 막 세우는 놈 있겠냐고 이렇게 탁 세우면 세워지는데. 이해 가서 두 번째. 저 X가 지면과 가까우면 안정해요. 실례로 볼까요? 이게 누굽니까? 오뚝인데요. 얘한테는 받침면이 이거거든요. 중심점이 여기 있습니다. 얘는. 그럼 얘를 옆으로 이렇게 눌러봐요. 눌러보면 받침점이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동. 이동했을 때 거기에 수직으로 선을 아무리 그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옆으로 완전히 뉘어도 받침 여기 X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중심을 향해서 수직선을 계속 긋는 거죠. 이렇게. 그것도 이 X가 딱 정확히 있다니까요. 가운데. 그러니까 그 받침점보다 넘어가지 않아요. 똑바로 쓴 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으로 기울어도 오른쪽으로 기울어도 항상 수직면으로부터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이걸 복원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오뚝이에요. 라면 먹고 싶다. 그죠? 다시 중심점은 어떨수록 낮을수록 받침면은 넓을수록 안정하다. 아셨습니까? 자, 그 뒤에 얘기까지가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오는데
문제를 풀어오는데 여러분 퀘스천 1번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줄 거고 그 랩 실력업 있죠? 그거 빼고 17번까지만 풀어오십시오. 아시겠죠? 실력업 빼고 17번까지만 풉니다. 아셨습니까?